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북 남원시가 올해 1억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원 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용성중학교 후문 앞에 있는 공원인데요. 리모델링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남원시 춘향로 용성중학교 후문 앞에는 노후화된 어린이 공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원은 거의 20년을 남원 어린이들과 함께 했으나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곳곳에 깨진 보도블록이 공원 모래에 섞여 있는 것은 물론 쉼터로 제공한 휴게 공간으로 가는 길도 깨진 보도블록 파편들이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가 중학교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근처에 공원이 이곳 하나밖에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 주민 대부분은 도통동처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동네에 몇 년을 방치 중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내고 바닥도 위에 다 수평 쳐놔야 되고 올라가서 툭 떨어지면 사람도 밑뜨고 우리가. 이와 관련해 남원시는 올해 1억 원을 투입해 포장된 기반시설과 휴게공간 재정비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도시철도 객실내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객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1호선과 4호선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중교통의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3월 중 미세먼지 기준 변경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교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설렘을 안고 입학하지만 대학생들을 향한 불법 방문 판매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대금 납부 독촉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불법 방문 판매가 횡행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교육 서비스 관련 대학생 피해 중 방문 판매 거래 유형이 전체의 48.6%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판매와 전화권유 판매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서 이 환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환불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 후에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그러니까 계약 해제를 요청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기간이 넘어서 반품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그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셔서 소비자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제공이나 무료 자격증 취득, 장학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 협의회가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치입법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등 5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콜택시 요금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기본료 5km까지는 1,500원이지만 군산과 익산 등은 기본료 2km가 1,400원으로 비싼 편입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밀리는 반면 타 지역은 한산한 편인데요.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 내 각 지자체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이 제각각이어서 요금이 싼 전주 콜택시는 붐비는 반면 다른 지역은 한산, 양극화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은 기본료 5km까지 1,500원에 1km 초과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군산, 익산, 김제 등은 기본료 2km까지가 1,400원에 초과요금도 각각 148m당 30원, 296m당 100원, 500m당 100원으로 전주보다 비싼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출발지나 목적지가 전주일 경우 전주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이지콜센터는 학생들의 방학 동안에는 하루 평균 290여 개의 콜을 처리하고 있으며 42대의 콜택시가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이 몰리면서 장애인들의 이지콜 통화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입니다. 14개 시군구에서 좀 도와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원 택시를 이용해서 전주에 오시면 저희들이 남원까지 모셔드릴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한국 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상협은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 발표는 전라북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지역 상공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북은 잇따른 악재의 시름을 앓고 있으며 잔인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역 상공인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한국 GM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출퇴근 정책을 펼칩니다. 참여자들에게 헬멧이나 장갑 등 안전용품도 지원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청 직원 220여 명이 다음 달부터 자전거 출퇴근에 도전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운동을 통해 교통체증과 불법 주정차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비슷한 운동을 펼쳤던 지자체들이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 미비와 자동차 이용 선호 등의 이유로 현재는 관련 정책을 중단했거나 향후 추진 계획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운동이 일회성 정책이나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전거 도로와 교통 연계 등 관련 인프라 정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개정 내용은 매연 수시 점검과 정기 검사 시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 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합니다. 또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밀 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방조제나 저수지 수리시설 등 시설물 보강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방조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신규지구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1,505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올해 추진되는 방조제 개보수 사업지구 가운데 국가관리 방조제는 공해창만과 무안복길 등 4곳이고요. 지방관리 방조제는 광양진정, 강진장계 등 14곳으로 총 18곳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가 도로폭이 좁아 불편을 겪는 월평마을과 도순마을을 연결하는 마을 안길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안길은 도로폭이 4m로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어렵고요. 인근 마을 지역에 농사 차량이나 출퇴근 차량이 많아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고 19년의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정부 정책에 국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민 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오늘 시행하는데요. 이번 지침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는 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고요. 국민들이 낸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급 학교가 개학을 맞아 집단 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나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1세부터 6세까지 또 7세부터 12세까지는 다른 연령보다 발생이 높았는데요. 또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등 이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에서 6월, 10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에 발생이 증가합니다. 만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